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새로 이제 나오는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런칭 관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인퓨 스킨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은 리프팅 되는 스킨 부스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필러를 넣어도 다 이제 리프팅 효과를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핸즈온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도 이제 하이브리드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래서 각효가 돼 있는 애들이 있고 각효가 안 돼 있는 애들이 잘 결합이 돼서 어느 정도 각효가 돼서 오래 가는 부분도 있고 좀 각효가 안 돼 있는 애들이 나와서 스킨 퀄리티까지 좋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cc 들었는데 여기에서 리도케인 들어가게 되면 3cc까지 해서 딱 3cc 정도로 보이는 게 있고요. 히알루론산이 꽤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보통 저는 요거 쓸 때 캐뉼라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관자 부분 같은 데는 보통 이제 어떤 걸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니들로 교정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니들로도 좀 쓰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게 나왔던 이유가 스킨 부스터 자체가 원래 수분 개선감으로 나왔는데 이제 구조를 좀 잡을 수 없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뭐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은 하자마자 바로 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말을 표방하긴 하지만 결절 문제 같은 것도 좀 있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많이 볼륨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안 생기는 이런 개인차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 개인차 없이 좀 어떻게 유도를 해보자라는 걸로 나온 제품이 되겠고, 그래서 주요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쭉 보시다 보면 가운데가 제일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7cc 정도 이제 대용량으로 돼 있고, 얘가 이제 공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리프팅을 시키면서 볼륨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이제 크로스 링킹이 안 된 히알루론산이 나오면서 이제 레주버네이션까지 해준다가 되겠고, 처음에 타겟해서 나온 브랜드가 프로파일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스킨 부스터인데요. 얘네가 지금 굉장히 고가로 이제 외국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히알루론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는 각효 방식이 열각효라 그래가지고 BDD 같은 거 안 쓰고 하는 각효라서 조금 굉장히 고급 각효 방식이다라고 좀 밀고 있고요. 지금 인퓨스킨에서 가장 특이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각효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필러류나 스킨 부스터류, 예를 들어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 스킨 부스터 중에 각효가 됐다 하면 100% 전부 BDD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얘는 DVS라는 각효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DVS가 이제 과거에도 사용이 됐었지만 한 20년 전에 시장에서 퇴출이 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퇴출된 이유가 DVS를 사용을 하면은 불순물이 좀 남게 되는데 이게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해서 퇴출이 됐었다가 지금 독자적으로 다시 각효 방식을 조금 수정을 봐서 불순물 검출률을 엄청나게 낮춰서 이제 DVS로 새로 나오는 게 되겠고, DVS가 굉장히 안정적인 각효 방식이어서 각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위에가 프로파일로라는 거고요.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지만 인퓨스킨은 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을 낮췄다. 이제 그런 식의 장점으로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효 히알루론산이랑 비각효가 같이 섞여서 이제 1회 시술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건 같은 내용이고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쭉 같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리바이브, 스킨바이브, 뭐 벨로테로 HA로 이루어진 스킨 부스터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보실 건데,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인퓨스킨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용량, 그 두 번째는 각효 방식이에요. 그래서 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볼을 채우려고 하는데 볼을 채우다가 좀 1cc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얘기를 했을 때 가격이 비싸서 이제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좀 훌륭한 대체제가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보통 옆볼 채울 때 캐뉼라를 쓰시는 분, 캐뉼라로 채운다, 니들로 채운다. 니들 잘 안 쓰죠. 그래서 저는 옆볼 채울 때 요거를 캐뉼라로 사용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거는 하이드로 리프팅이라 그래서 필러를 사용하건 뭐 리토를 사용할 때도 똑같아요. 귀 앞에 있는 스마스 아래쪽에 깔아줘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는 거를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을 할 때는 최소한 한쪽에 1에서 1.5cc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조금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바이브랑 스킨바이브를 많이들 쓰실 텐데, 리바이브는 HA랑 글리세롤이 좀 섞여 있고요. 스킨바이브는 HA 자체가 조금 링크가 잘 돼서 오래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많이들 좀 관심이 있으실 법한 힐로웨이브가 있죠. 힐로웨이브도 저분자랑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좀 듀얼로 가져가 가지고 간다는 장점이 있는 장비인데,
얘네도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함량이 높게 돼 있어요. 48mg까지 들어간다 해가지고 힐로웨이브가 좀 유명세를 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용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54mg까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의 함량 자체만 봐도 이런저런 부스터준 중에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VS가 요새 안 쓰여지는 이유가 이 불순물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법적 허용 기준 대비 현저하게 낮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쓸 수 있겠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니들보다는 좀 캐뉼라 방식으로 선호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캐뉼라 방식으로 이용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때까지 조금 교육을 통해서 인퓨스킨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균일한 결과를 좀 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리프팅이 되는 스킨 부스터라는 게 아직 시장에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리프팅이 되는 스킨 부스터로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타겟층은 서브더미스에서 더미스 긁듯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좀 좋아요. 텐팅 이펙트가 그게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 서브큐 쪽에 뿌려주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분한테 제일 많이 쓴 분이 이거 4개를 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cc 정도를 좀 사용을 했던 분이 있고, 그분 지금 4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유지가 잘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G 프라임 값이 보통 우리가 주비덤 이런 필러 같은 것들이 보통 200에서 300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인퓨스킨 G 프라임 값이 50,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입을 했을 때 주입감이라든지 어느 정도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 같은 게 이렇게 나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가교 방식이 DVS라는 가교 방식이 가교가 진짜 촘촘하게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필러를 주입하고 나서 좀 2차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느낌들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필러를 주입하고 나서 부풀어 오르는 게 가교 방식이 좀 안전하지 않아서 그 사이사이로 물이 좀 들어가면서 부풀어 오르는 건데, 얘는 그게 없어요. 넣고 나면 내가 마지막에 봤던 결과 그대로 쭉 갑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보통 저는 그래서 필러 설명할 때는 1cc 넣긴 하지만 물 먹으면서 조금 더 부어 올라서 더 가성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더 코렉션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요거 할 때는 거의 저스트로 하거나 조금 오버 코렉션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시술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한 건데요. 사실 시술 방식은 본인들이 선호하는 필러 시술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 중안면 이렇게 까는 거는 보통 제가 리토 같은 ECM 스킨 부스터를 넣을 때 이제 이렇게 까는데, 요새 제가 시도하는 거는 리토 안에 HA 뭐 하이주나 이런 거 섞으시잖아요. 전 리토랑 요거 섞어가지고 한 번에 캐뉼라를 주입하는 방식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결과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ECM 스킨 부스터를 많이 쓸 때 그거를 섞어 쓰는 방식, 아니면 그냥 필러 자체를 대용해가지고 넣는 방식, 이렇게 한 2종류 정도 저는 설명드리고 싶고, 그림에 표현이 되진 않았지만 물론 이제 관자나 이마 쪽 같은 경우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핸즈온은 3분 정도 할 건데요. 3분 할 때 한 분이 이제 이마랑 관자, 한 분이 관자, 한 분이 옆볼이거든요. 그래서 쭉쭉 보여드리면서 한쪽 한쪽 하고 이제 좌우 변하는 거,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프로파일러 쪽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주입 방식을 조금 따라한 건데, 저는 니들 주입 방식은 크게 선호하지 않아서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스킨 부스터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조금 구조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리프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한테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스킨 퀄리티만 좋게 한다고 보면은 깊게 넣을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더마샤인 같은 걸로 0.5 그냥 굉장히 얕게 그냥 깔고 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구조적으로 변화를 주어야겠다 하면은 깊게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설명이 돼 있고, 필러를 하실래요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을 많이 갖는데, 스킨 부스터인데 조금 필러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은 거부감을 좀 많이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해드렸던 이제 비포 애프터를 미라주로 찍어서 본 건데요. 그래서 이분은 옆볼만 하셨고, 옆볼 바로 그냥 채워지는 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좌우를 바로 보여줬을 때 한쪽의 심부골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좀 하실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2바이를 썼습니다. 한쪽이 거의 30cc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옆볼 채우는데 양을 많이 쓰죠. 근데 귀 앞쪽에 있는 인대 밑에 깔아주면 30cc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G 프라임 값이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퍼져서 좀 많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옆볼 그냥 이렇게 채웠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옆볼 채운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팔자랑 옆볼이랑 눈 밑을 다 했는데요. 이제 직후 사진이고,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양을 많이 썼죠. 시린지를 3개 썼습니다. 근데 이제 팔자, 옆볼, 뭐 눈밑 같은 경우도 눈 밑에도 조금 얕게 들어가더라도 뭐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고,
보통 눈 밑에 얕게 들어가면은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 쪽에 뭉쳐가지고 이렇게 웃을 때마다 조금 만져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손으로 눌리면 또 잘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량만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거를 쭉 그냥 설명드리면 얘는 일반적인 스킨 부스터랑 다르게 그냥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얘네도 지금 힐로웨이브랑 비슷하게 하이브리드 히알루론산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힐로웨이브는 저분자 고분자가 섞여 있다고 하면은 얘네는 이제 가교가 돼 있고 가교가 안 돼 있고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DVS 가교 기술이 굉장히 탄탄하게 가교가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BDD 가교랑 비교했을 때는 물을 머금는 함량이 확실히 좀 적다라는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시술 효과는 아무래도 DBS 가교 방식이 훨씬 오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필러 설명할 때 한 3에서 6개월 갑니다 보다는 더 길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얼굴 전체 시술하는 용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시린지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2개, 3개, 뭐 4개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도 필러 한 4cc 사용하는 금액 정도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있게 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술할 때 통증은 사실 거의 없는 편이에요. 나머지 시술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그냥 필러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